네, 매주 일요일 이 시간 MBN 뉴스와이드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정치 고수들의 토론 격돌, 여의도 스타워즈입니다. 오늘은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서초 의리 지역구인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정계특위하고 법사위 가장 뜨거운 상임위 두 개를 맡고 있어요, 위원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제일 뜨거운 게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네, 관련한 청문회 거잖아요. 하게 돼 있죠. 이 일정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아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의결이 가능은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이제 증인에 대해서 강제 출두, 강제 요청을 할 수 없는 네. 상황이긴 하지만 증인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내일 모레 이틀 예정돼 있던 이제 청문회를 하자. 네. 이게 우리 민주당 입장이고요. 아직 한국당에서는 증인 출석 없이는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증인 출석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네. 사실상 핵심 엑기스가 빠지는데 네. 무슨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고 형식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내일과 내일 모레로 예정된 청문회는 좀 어렵다고 보세요, 박 의원님? 실제는 어렵죠. 원래 그 국회법상 또 네. 인사청문회법상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뭐, 통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인에 예, 요구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일 합의를 해도 9월 7일이나 8일 정도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사실 지난 주말에 갑작스레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얘기도 좀 했고 또 임명 절차를 법대로 밟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 의원님은? 특별히 이제 임명 절차는 뭐 법대로 해야죠.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8월 30일까지가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 법적 그렇죠. 시한입니다. 네. 그래서 법적 시한을 이제 위반해서 지금 2일, 3일을 합의를 해줬고 청와대가 그걸 양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이번 건이 특수한 경우로 해서 이렇게 예. 이제 그 청문회 시한을 안 지키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청문회,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적 시한 문제를 법률로 조정하지 않으면 예. 매번 위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조국 청문회가 뭐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청문회 때마다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가능한 한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느나 예. 여야 간의 이견이라면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을 좀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죠. 네. 청문회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 발표하니까 한국당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어떤 네네네. 의미에서입니까? 청문회법상 그 청문 보고서가 20일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한다면 9월 2일까지인데요. 예. 우리 여야 합의해서 9월 3일까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송부 기간이 또 열흘 더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9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서로.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놔두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 9월 3일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9월 3일 날 재송부를 요청하고 9월 4일에서 9월 6일까지 청와대에서 강제 임명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예. 청와대는 마이홀로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 의원님은 법사위원으로 계시니까 이제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고 한다면 인사청문 채택 과정에 직접 표결이나 이런 걸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루어진다면 혹시 어떤 생각이세요? 뭐 적격자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네. 야당에서 제기한 뭐 의혹이 네. 크게 이제 4가지 주제에 한 10가지 세부 쟁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쭉 거의 다 한 2주 정도 뭐 제가 조사를 그러시겠죠. 했는데요. 법사위원이시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야당에서는 뭐 상당히 흥분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네. 사실관계로 확인된 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10 중에 뭐 한 서너 가지가 문제가 되면은 뭐 부적격 이게 아니고 네.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예. 저는 조국 후보가 어렵다. 예. 만약에 사실이 하나라도 있다면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위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덕적 문제도 결국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이 지금 정확치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격 부적격은 그때 가서 판단을 듣지 않다. 특히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보통 우리가
뭐 죄를 지은 사람도 네.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 얘기를 한번 듣는 제도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의 즉결 심판으로 사퇴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다툼이 있으니까 네. 청문회를 보고 결정하자는 것이고요. 한 가지 그 펀드 문제는 예. 펀드 문제는 상당히 불법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조국 후보자 부부와 연관이 돼 있고 여기에 가담을 했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마 검찰에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그럼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네네.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이후에도 뭐 공세가 계속되고 또 여론이 악화된다면 자연스럽게 낙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우선 열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도 청문회 여는 건 당연히 환영하죠. 예. 또 청문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당당하다면은 핵심 증인을 우리가 25명을 증인을 신청했지만은 예. 핵심 증인 5명, 안 그러면 4명은 하자. 네. 저렇게 당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딸이 어떤 논문, SCI 논문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논문을 가지고 고대를 입학하고 또 그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입학 문제가 그 다음에 그 장학금 관련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부산 의전원 관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딸이 나오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알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일단 상세히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이야기해보면은 그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그 부인하고 자녀 2명하고 예. 또 부인의 동생하고 자녀 2명입니다. 6명의 가족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나와서 어떤 정인이 돼야지 본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도 없고 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웅동학원에 대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부친의 채무가 엄청 많았는데 그걸 한정상속이라는 제도로 해서 완전히 면제를 시키고 네. 채권만 동생과 동생 위장 이혼한 부인한테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모친하고 그 관련되는 동생과 동생 부인 위장 이혼한지 네. 모르겠지만은 그 부인까지도 명백히 나와야 뭔가 전체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조국 후보자 혼자 나와서는 자기 혼자 말잔치에 이러다 보면은 그는 맹탕 청문회고 형식적인 청문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핵심 증인이 나와야 청문회를 네. 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김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제 위법 사항은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도덕성과 아니면 이 여론과 관련한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또 지역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박성주 의원님이 예를 들으셨는데, 네. 그, 조국 후보자 가족이 예. 그 학원으로부터 채무 관계는 이제 그, 회피를 하고, 네. 채권만 확보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당장 조국 후보가 이사였기 때문에 네. 자기 가족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 조국 후보자 그만둬야죠. 근데 저는 이 야당의 당장 2주가 지났는데도 여러 번 해명을 했는데 박 의원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자,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 이 세 사람이 회사에다 연대보증을 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이거를 한정승인해서 이거를 승계를 안 한 거고요. 이 어머니와 동생의 채무는 별도의 채무로서 네. 지금 그대로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어떤 조치를 했다.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거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난 본인이 물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니 그 얘기는 좀 들어보자. 네. 저는 이 들어볼 기회 또 듣는 과정 이 절차를 한국당이 왜 회피하는지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한국당이 그 이 가족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잖아요. 네, 지금. 근데 가족들도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자, 의전원의 입학을 어떻게 했느냐, 고대 입학을 어떻게 했느냐, 논문을 어떻게 그 관련 교수들하고 서류를 보는 게 정확하지. 딸 얘기는 사실 후보자가 더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가족 중에 후보자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달라서 그렇다면 가족도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공개적으로 TV 앞에서 가족을 대질 신문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수사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그 후보자가 이 상황을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멘탈이 좀 흔들리는 상황, 네네. 이런 상황을 노린다면 모를까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는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는 요구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는 지금 검찰 수사가 검찰에서 해야지. 있기 때문에 예, 예,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뭐 예.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예, 검찰 수사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직을 맡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억울하면 저희들도 와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증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잘못한 게 없으면 충분히 밝혀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굳이 가족 관련 핵심 증인은 25명이 다른 건 다 좋지만 가족 관련 핵심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이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저희들의 이야기고요. 예. 지금 입법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함부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함부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여론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이 국민들 대다수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청와대가 좋아하고 여건이 좋아하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 같은 여론조사 보더라도 안 된다, 부적절하다는 것이 배 이상 넘지 않습니까? 예. 대학만 보더라도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대, 부산대 다 불법 집회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목소리를 왜 이렇게 외면하냐? 오로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여론이 높으니까 이제 지명 철회랑 자진 사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저는 조국 후보를 감싸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결정을, 이게 국민들이 하는 결정이에요.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해서 그냥 민정수석실 보고받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여는 거거든요. 예. 자, 이 국민의 뜻에 따른 결정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권위를 또는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네. 만일 여론이 의혹이 많다 해서 중간에 이 제도를 진행을 안 하고 예. 사퇴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일이 드러나면 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돼요. 예.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근데 중간에 그만둔 거야? 이거 문제가 있네. 네. 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는 제도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실을 따져보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들어보고 그래도 국민들 판단이 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민들 판단을 역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전 그런 점에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국민의 판단이 조금 더 신뢰 있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네. 한국당이 좀 같이 협조를 해달라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게